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아메이를 99년도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3학년 휴학 중이었고요. 여기 가까운 학교 나왔거든요. 26살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이었는데 제가 그때 PC방에서 알바를 했어요. 평화시장 내려가는 똥집 골목 앞에 입구에서. 그러니까 경대 정문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그 안에 골목 바로 앞에 2층 인터넷 PC방이라는 PC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 사장님이 저한테 PC방 사장님이 아메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 되게 잘 살고 싶었거든요. 집은 되게 가난했는데 잘 살고 싶었고 그런 것을 우리 PC방 사장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모야 너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메 한번 알아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치아라 이렇게 했을 거죠. 근데 사장님이라서 그런 말은 못 하고요. 아메예요?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그럼 안 한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계속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책, 네트워크 마케팅 책 세 권만 읽어보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 안 하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99년도인데요. 99년도에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아메이 책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죠? 저도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 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만 1층 검색대에다가 아메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치니까 글쎄 책이 수백 권 있다고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올라가서 세 권 정도 뽑아가지고 아메라고 써 있는 책을요. 집에 가서 한 권 다 읽고 두 권 반 정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제 생각이. 그 책에서 저를 제 마음으로 이렇게 돌렸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금이라면 언제겠어요? 99년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제품에 대한 정보나 물건을 구매할 때 어디서 정보를 얻냐 하면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얻는데요. TV 광고,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다 깔리기 시작하면 99년도에는 초고속 인터넷 쓸 때 아니에요. 그죠? 모뎀 쓸 때예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다 깔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미디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뭔가 써보고 좋았던 거, 써보고 나빴던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할 거래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결정하고 정보를 얻기 시작할 거래요. 동의하세요? 지금은 이해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 27년 전에 이 얘기 들었으면 이해하셨겠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더 이상 미디어 광고에다가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개인들이 생길 거래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27년도에 이 얘기, 27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해되셨겠어요? 안 되셨겠어요? 저는 이게 단방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어디서 일했다 그랬어요? 예, 인터넷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저 때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다. 혹시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 아세요? 제가 1회 땄어요. 1회. 그거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요즘은 3살짜리도 하는 거. 그걸 자격증으로 만들어 놨어. 어? 뭐를 검색하려면 단어를 뭐 넣으면 좋을지 이런 거 시험 치는 거예요. 3살도 하죠. 그 자격증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저 1회 자격증을 갖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었냐면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학원을 다녀본 한 번도 컴퓨터 학원 안 다녀본 놈이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니까요. 제가. 인터넷 가르쳤다니까요. 예,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저야라서 한 번 딱 들으니까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한 달 동안 알아본 아메이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제가 찾고 있던 일이었던 거죠. 예, 이거는 경험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대요. 예, 오로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의지, 꿈만 있으면 되는 일이래요. 시스템이란 게 갖춰져 있어서 배우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너무 괜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제일 이제 알린 게 저희 와이프고요. 그때 여자친구, 전 여친, 현 와이프. 예, 근데 우리 정주영 사람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강의 한번 들어보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언제 초대를 했냐 하면 그러니까 첫 강의를 듣는 게 제게 누가 강의하느냐가 참 이렇게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제가 처음 우리 정주영 사님을 초대할 때 누구 강의 때 초대했냐 하면 그때 마침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님이 아메라고 계셨어요. 그분 강의할 때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요. 휴학했을 때 1년 그리고 4학년 복학하고 1년, 2년을 아메이를 열심히 했더니만 졸업할 때쯤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들이 LG 삼성 취직하면 150만 원 받을 때예요.
취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저 와이프는 취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취업해 본 적 없이 아메를 하고 있고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고요. 예, 돈이 많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없는데도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메 수입이 나오니까요. 예, 그렇게 현재 지금 27년 차 아메 사업가고요. 지금은 27년 차 사업가라는 게 아메의 제일 큰 훈장인 것 같아요. 예, 그 많이 오래 했나 그래요. 제가 아메 27년 했다 그러면 놀래요. 그리고 직장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난 그게 더 놀랍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고 출근하는 걸 30년을 할 수 있지? 나는 못 한다면서.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현재 한국아미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 비전 코치라고 저는 이제 아미를 하면서 꿈이 생겼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걸 가르치고 싶었냐면 수학, 과학이 아니고요. 꿈을 찾아주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서 저는 이제 35살에 대학원을 다시 가서요. 대학원 전공은 교육심리 석박사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 현재는 24살, 19살 두 아이 아빠고요. 대구에서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꿈꿨던 삶 살고 있습니다. 제 27년의 스토리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얘기해 볼 건데 삶이란 단어와 자유란 단어, 행복이란 단어와 꿈이란 단어예요. 여러분에도 살아 계시니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이 자유와 행복과 꿈이 넘치시나요? 아니면 생계가 가득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삶 속에 이 생계가 가득한 채 살아가신대요. 그러니 꿈과 자유와 행복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삶은 똑같은데 누구에게나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생계 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꽉 차 있다면 너무 재미없는 삶 아닐까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 삶 속에 돈을 버는 시간은 줄이고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나와서 그 삶 속에 자유와 행복과 꿈이 가득하다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지인이 아마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 돈만 벌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아메이를 이해하셨을 거고 그 이해한 아메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대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제가 대신 잘 얘기해 드렸죠? 초대하신 분. 자, 그럼 지금부터 정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2026년 빅데이터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이런 2026년에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키워드로 26년을 채울 거다라고 AI 그 빅데이터가 예견하는 예시하는 보여준 단어들이에요. 여러 가지 자산 격차, 디지털 자산, 미중 갈등, 저속 노화, 양극화 심화, 경기 침체, 환율 변동. 요즘 환율 장난 아니죠? 널뛰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파란색으로 쓴 거 한번 보세요. AI, 일자리, 자영업 몰락, 로봇. 요즘 되게 많이 뉴스나 언론에서 들어보시던 얘기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AI가 로봇이 너무 많이 나오죠. 얘기가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그 이게 어디죠? 청주 KBS인가요? 에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를 방송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 하면 올해 신입사원은 뭐다? 로봇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로봇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즘에는 의사보다 의사도 살아남지 못할 직업 중에 하나라 하죠. 변호사 마찬가지고요. 예, 아마존, MS, 메타, 구글에서 지금 저만큼씩 잘라요.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개발자 계시거든요. 개발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AI가 당하니까요. 예, 저만큼 자르는 거예요. 3만 명, 저 3만 명이 거의 다 개발자들일 거예요. MS의 9천 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상용화가 됐죠. 가정 물어본요. 예, 그 언제죠? 2월 1일? 2월 1일이었나? 1월 달이었나요? 1월 달. 미국의 CES 가전 그 왜 박람회에서 그 현대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다이나믹 뭐시기 이름이 되게 길던데. 예, 예, 예. 거기서 만든 로봇이 화제였죠. 막 덤블링하고. 그죠? 그런 로봇 여러분들보다 덤블링 더 잘하지 않던가요? 웬만한 20, 30대들도 그렇게 덤블링 못 할걸요? 그죠? 그러니까 20, 30대들보다도 노동력이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예. 영상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사족 보행 로봇. 복잡한 구조의 제철소를 누비고 1200도 열풍이 지나는 관도 사람 대신 점검합니다. 이전에는 화상과 가스 중독 우려로 주 1회에 그쳤던 열화상 측정. 이제는 매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0km가 넘는 이송 설비를 일일이 열어 안을 보는 대신 카메라가 밖에서 센서로 점검하고 470도 고온에서 나오는 도금 찌꺼기를 삽 대신 로봇 팔로 퍼내는 것. 위험한 작업은 이제 AI 로봇 몫입니다.
물류센터에는 인간용 로봇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자동화 공정과는 달리 박스에 맞게 충전재를 넣고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박스가 없는 곳을 정확히 포착해 포장한 물건을 놓습니다. AI와 로봇 같은 물리적 장치가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 한국은 피지컬 AI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이미 종업원 수 대비 산업용 로봇의 수가 세계 1위. AI 기술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인간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예, AI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가장 전 세계에서 AI와 로봇에 그 취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요. 노동의 성향 자체가요.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제일 잘하는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이게 돌아보면 거의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거의 다 로봇과 AI가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간병 이거 요즘 문제 심각하죠. 간병 파산도 한다던데요, 요새. 예. 그리고 뭐 간병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간병 24시간 쓰시려면 거의 한 달에 4, 500, 3, 400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 월급보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로봇이 여러분들 간병을 대체한다며.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보세요. 요즘 뭐 요양보호사 간병인들 제가 저희 어머니 수술하실 때 간병인을 써봤더니만 나이가 드신 분이 오면 힘을 못 쓰고 젊은 분이 오면 엄마랑 얘기가 안 되고 이게 그 딜레마더라고. 예. 근데 나은 건 힘을 쓰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예. 왜 불편 엄마를 들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60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많이 따시던데 60대에서 그 쓸 데 있을 것 같으십니까? 힘 쓰시겠어요? 그거 로봇이 대체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일자리를 로봇과 AI가 대체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여기에 취약하다고요. 그러니 얼마 전에 1월 달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연설하시면서 그 얘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 선포하시더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국의 미래 2026년이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 아니고요. 이 대통령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때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을 많이 쓰죠, 사실. 그 살짝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뭐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시는 게 잘 없죠.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약 치는 거잖아요. 무슨 약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런 걸 바뀌려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왜 사람 함부로 못 자르는데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들이 취업 중심이 아니라 창업 중심으로 로봇, AI 중심으로 바꿔 갈 거니까 너희들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25년 전에 우리 제레미 레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 썼던 것처럼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대체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내 대해서는 아닐 거야라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는 큰 코 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에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20년, 30년에 바뀔 게 요즘은 2년, 3년에 바뀌어요. 챗 GPT가 막 인기가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다 재미나이 쓰시죠. 그죠? 재미나이 또 인기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뭐가 나올까요? 또 뭐 몰라요 또. 이런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자, 우리하고 이제 가장 관계된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심각해져요. 뭐가? 빈부격차가요. 예, 이게 가장 심각해집니다. 예,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즘에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걸 K 양극화라 그런답니다. 앞에 K자 붙으면 다 좋은 건지 알았죠? 예, K 컬처, K 뷰티 다 좋은 거 다 좋은 건지 알았는데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거. K 양극화. K 양극화가 뭐냐면 K자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침체가 심각하게 딱 오고 나면 그다음에 두 갈래로 갈리는 거죠. 예, 성장하는 기업은 급성장하고 성장하는 사람과 쇠퇴하는 하락하는 기업은 빠르게 급하락하는 이 두 가지 양갈래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이십니까? 중간에 딱 걸쳐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려고? 예? 예. 그러면 성장하는 사람 기업은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성장하냐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 보셨잖아요. 뭐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요.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자, 과거의 방법이 뭡니까? 기존 방법이 뭔데요? 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런 거요. 예, 점수 잘 받아서 스펙 잘 쌓아서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성공이야. 이런 거예요. 예? 또요. 또 뭐 있겠어요? 예, 예? 잘 팔면 돼? 많이 팔면 돼? 또요? 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열심히만 살면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 바뀌는 거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부의 재분배 시기라고 말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랍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 있는 거 아시죠? 오, 골 때려 대고. 그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인도인들은요. 서로 간에 성을 묻지 않는데요. 왜 딱 성이 나오는 순간 신분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도 신분 제도가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 안 묻는답니다. 이런 말 얘기한대요. 예. 지금도 가면 신분 제도가 있어서 불가촉 천민도 있고 거기 가면 손대면 안 되는 뭐 더러운 데 살아야 되는 막. 예. 1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그런 거 맞죠? 없었나? 100년 전에. 예, 100년 전에, 100년 전만, 100년 만에 오는 뭔가가 뒤집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이게.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기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제일 많이 떠도는 로봇 AI 연결 공유 이런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로봇 AI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몰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AI나 로봇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연결 공유? 저건 해볼 만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기존의 성공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 제가 아까 드렸고요. 점점 갈수록 노동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막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보신 기억 나세요? 예. 앞으로 뭐라 그래요? 뭐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고요. 노동력이 제로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살 때는 뭐 매덕 한다는데 그것도 대량 생산하면 뭐 1억 미만으로 떨어진대요. 로봇 한 대 사면 1억 미만, 1억으로 샀다 칩시다. 웬만한 사람 요즘 연봉 1억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1억 넘잖아요. 그럼 1년치 연봉으로 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 몇 년 쓸까요? 1년 쓰고 버립니까, 로봇을? 뭐 2년, 3년, 5년, 10년 쓸 거 아니에요. 예, 쓰는 동안 본전 다 뽑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걸로 만든 제품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인 거죠. 예, 이해 안 되세요? 나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현대자동차 이 아틀라스 이거 보신 적 있죠?
예, 보여드릴까요?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여러분들보다 이용한 나은지 안 나은지 한번 자연스러운 동작. 네,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 맞아. 아틀라스야. 아틀라스입니다. 예, 이름 아틀라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양산해 미국 공장부터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놨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내년 말 휴머노이드 시판을 예고하며 로봇 경제의 서막을 알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모습에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대도 드릴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저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노조가 이길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그 소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닭 모가지를 비틴다고 새벽에 안 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게 내일일 수 있잖아요.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제 의사도요. 의사와 숙련된 의사와 AI랑 그 뭐죠? 뇌졸중 그 사진 CT 찍은 거 MRI 찍은 걸로 뇌졸중 검색 판독 대회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AI가 이겨요. 예. 여러분들 판독 맡길 때 영상 판독 맡길 때 의사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AI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실래요? 세계 뇌졸중 전문가들이 인공지능과 뇌 영상을 분석하는 대결에 나섰습니다. 뇌 의료 영상과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 40명의 예후를 예측해 정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12분 만에, 교수진은 평균 45분 만에 뇌졸중 예후 예측을 완료했습니다. 네. 좋죠? 교수진의 예측률은 평균 50%로 인공지능보다 22% 낮았는데, 참석자들은 신속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뭐가 쉽지 않아요? 신속하게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진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한 명이 판독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30분씩 1시간씩 쳐다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예. 가장 중요한 건 내 미래인 거죠. 내 가족의 미래인 거고, 내 아이들의 미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만 살아서는 부를 쌓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뭐 해야 되냐 하면 올바른 곳에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곳을 찾아야죠. 올바른 산업, 올바른 방향요. 예. 근데 그래서 돈 있으면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돈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요. 이해되세요, 이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버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린 돈이 없으니까요. 주식 투자한다고 막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넣어서 10% 이익이 생겼어요,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요? 네. 10억을 넣은 사람이 10% 이익이 났어요. 얼마 벌어요? 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10억씩 하세요, 주식 투자를. 또 있다, 여기 몇 분.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뭔가를 그럼 여러분들 돈이 이만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달, 한 달,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어디 삼성전자 샀다, SK 하이닉스 샀다, 막 이러면서 막 부러웠죠. 근데 전쟁 나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지죠, 갑자기.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불안해요. 확실한 나의 삶에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여실히요.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주식에 돈 다 넣으면 다 벌 줄 알았어요. 지금 급락장세가 계속 펼쳐져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시간의 가격, 시간은 돈일까? 아니면 삶일까?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산업혁명기의 핵심 정신이었다. 시간은 노동력으로 환산됐고 노동력은 임금으로 변환됐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가장 유한한 자산인 시간을 매일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 노동 경제학에서 시간의 가치는 시급으로 환산된다. 하지만 그 시급은 시장이 정한다. 당신의 한 시간이 1만 원일 수도 100만 원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가치가 생명시간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본은 시간의 자유를 가진 소수에게 집중된다.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은 이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초 단위로 일을 쪼개업한다. 배달, 택배, 프리랜서 모두가 시간을 팔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 조각을 떼어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묻자. 너는 한 시간을 얼마에 팔고 있나? 그 시간에 네 인생은 진전되고 있는가? 단지 생존하기 위해 팔린 시간은 결국 네가 아닌 타인의 자산이 된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통화지만 가장 불공평하게 소비된다. 진짜 부자는 시간을 버는 자다.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누군가의 자산을 늘리는 데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는 데 쓰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다. 그러면 그 직장의 사장의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면 몇 개 안 남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게 시간을 번다라는 의미거든요. 챗GPT한테 제가 시간을 번다는 의미가 뭐야 물어보니까 세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이게 시간을 버는 거래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장은 시간 레버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월급 주면서 월급보다 더 많이 남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와닿더라고요. 생계형 시간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게 시간을 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면서 돈을 조금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복리의 밥을 시간에 적용하는 거죠. 자산화되는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 시간을 버는 거랍니다. 여러분 지인이 초대하신 여러분의 지인이 이 아메이의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이거 하고 계신 거거든요. 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자산화 시켜서 돈을 버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 내 미래를 이걸로 준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셔서 여러분에게 같이 들어보자 초대하셔서 같이 듣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의 수입은 어떤 성격이십니까? 자, 시간을 팔고 계십니까? 시간을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입은요. 팔고 계시죠. 하는 건 누가 안 사면 끝입니다. 즉 공장에서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죠? 문을 닫거나 아프면 수입이 0이 됩니다. 나는 내 사업 하는데 여러분 안 나가면 수입 안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왼쪽의 노동소득이랑 똑같은 거죠. 자영업도요. 오른쪽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일요. 그래야지 시간과 장소와 내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수입을 만드는 거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려 하고요. 부자들은 구조를 만들려 한다.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주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메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지인들이 초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짜 나는 아메이는 물건 파는 일 같은데, 그 다단계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자산 소득이 되냐고. 건물 하나 사놓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임대소득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냐고 아메이가. 그게 말이 되냐고. 너 팔잖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아메이가 파는 일인지 안 파는 일인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래요. 아메이 같은 일을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소비자. 자, 우리가 집에 치약, 칫솔, 샴푸, 비누가 떨어졌어요. 어디 가서 사요? 마트 또는 쿠팡 누르죠. 이걸 뭐라 불러요? 유통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유통과 광고가 많으면 그게 소비자한테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 맞죠? 그래서요. 67년 전에 이 유통과 광고를 없앤 회사가 아메이예요. 없앴다고요. 아메이는 직접 만들어요. 만드는데 중간에 유통과 광고를 없애고 소비자한테 바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주면 뭐가 남게요? 돈이 남아요. 중간에 유통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니까 이 남는 돈을 뭐 했냐면 원가를 높였어요. 원가 높이면 뭐가 좋아지게 해요? 품질이 좋아지면 소비자한테 좋게 해요, 나쁘게 해요? 네. 자, 이런 제품을 그래서 아메이 제품 다 좋다는 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아메이 제품 좋은 이유가 딴 거 없고요. 원가가 높아요. 자, 이 원가가 높은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준다? 합리적 가격에 준다. 자,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써봐야. 그래서 이 회사 되게 웃긴 게 67년 처음 창업할 때부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냐면 아메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먹어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에 들고 오시면 돈 다 내드린다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0% 만족 보증 제도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 제도 갖고 있는 회사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한 개. 코스코. 코스코는 1년이 넘어도 갖고 오면 돈 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유통회사가 하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코스트코에서 받았어요. 반품을. 여러분이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거 어디다 갖다 주게요? 납품회사나 제조회사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오로지 손해 누가 봐요? 네, 생색은 누가 내요? 코스트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회사는 이 제도를 하면 안 되고요. 생산자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생산자 중에 이 제도를 하고 있는 회사, 한국에는 아니지.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할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팔면 소비자한테는 좋은데 생산자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겠죠. 누가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을 또 저 사람 누구죠? 이름이? 정우성, 이정재, 정우성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또 돈을 줘야 되니까 원가를 낮춰야 되고 그러면 아메이 원래 취지랑 안 맞으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택했냐? 아메이 제품 써보고 제일 자랑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비자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이는 중간 유통화 광고를 하지 않고요. 마케팅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냐 하면 소비자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써보시고 좋으면 여러분이 자랑하고 연결하고 광고해 달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데 한 8명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저 중간에 있는 우리가 아메에서 물건을 떼다가 갖다 파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써보니 좋더라면서 너도 써봐라고 자랑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품을 치약을 칫솔을 비누를 어디서 써요? 나한테 사요? 아메에서 사요? 요게 이해되면 돼요. 나는 뭐만 한다?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럼 연결에 대한 대가는 뭐냐? 연결을 내가 시키면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35%를 모아놔요. 한국암의 1년 매출이 1조 2천억 원인데요. 35%면 4천억이에요. 4천억을 모아서 누구한테 주느냐? 여러분들처럼 광고하고 연결 많이 한 사람들에게 노력한 만큼 적게는 몇만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까지 돈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연예인처럼. 저 연예인은 광고 나와서 한번 쫙 맛있어요 하면 몇십만 명이 보잖아요. 몇만 명이 보잖아요. 그래서 몇억 받죠? 똑같은 거예요. 나도 연결하고 공유해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와서 아메이 제품 쓰면 나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같은 원리 아니에요? 아메이는 그런데 광고 모델을 안 쓰고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 뿐이죠. 왜요? 원래 아메이의 창업 이념이 그거니까.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고 싶었으니까요. 네. 요게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조실까봐 한번 말하시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연결이 부가된다는 거 요즘 이해하세요? 예. 쿠팡 한번 보세요. 쿠팡 물건 만듭니까? 연결만 합니까? 그 떼돈 벌죠. 배달의 민족 음식 만듭니까? 연결만 합니까? 떼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은 다 여러분이 연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돈을 벌려주고 있는 거죠. 맞죠? 아메이는요. 소비자와 누구를 연결한다고요? 아메이 회사와 누가 연결해요? 내가 연결하죠. 배달의 민족은 식당과 소비자를 누가 연결해요? 배달의 민족이 연결해요. 쿠팡은 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누가 연결해요? 쿠팡이 연결해요. 그래서 돈 누가 벌어요? 연결하는 쿠팡 배달의 민족이 벌어요. 아메이요? 아메이라는 회사와 소비자를 누가 연결해요? 내가 연결해요. 그래서 돈 누가 벌어요? 내가 번다고요. 아메이는 안 벌어도 되나? 예, 안 벌어도 돼요. 왜? 연결 시점에서는 안 벌어도 돼요. 아메이는 제조 원가에 아메이 본사에 이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걸요. 예. 근데 우리 맨날 남의 것만 연결해서 돈 벌려주지 말고 우리 거 우리가 연결해서 돈 벌어오는 플랫폼의 주인이 돼보자는 게 아메이의 원리라는 겁니다. 납득 가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왜 그래 파노? 그러면 왜 그래 파는데? 뒤에서 사람한테 파는 것처럼 왜 광고 안 하고 그렇게 몰래 파냐고. 우리가 언제 몰래 팔았냐고요. 이거 알리고 팔잖아요. 알리고 아메이 샀어봐 좋다고. 예,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원래 취지가 아메이가요. 여기 보시면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됐거든요. 리치와 제이라는 창업자가 계신데 이 두 분이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들도 잘 살려면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분들한테 마케팅을 이분들한테 맡기면 되겠다. 우리 제품 써주실 거니까. 이분들이 좋아서 자랑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남은 유통비와 광고비를 돌려드리면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67년이 지나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한테도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한테도 이어진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메이 철학이요. 창업 이념이 이거예요.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다. 예. 뭘로요? 좋은 제품으로요. 또 뭘로요? 사업의 기회로요. 자, 좋은 제품을 쓰는데 돈 들게 해요? 안 들게요? 안 든다고요. 코스트코는 쓰려면 돈 들잖아요. 3만 5천 원. 아멘 안 든다고요. 좋은 제품을 쓰는데 돈 안 들어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걸 알려서 돈 버는데 돈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든다고요. 소비자면 누구에게나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렸다고요.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사람들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일 것 같으면 야 당장 결정해야 돼. 오늘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막 이러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홈쇼핑 5개 남았습니다. 막 가슴 뛰게 막 2개 남았습니다. 큰일 났다. 막 안 사면 큰일 나겠다. 뭐. 여러분을 속이는 일들은 대부분 시간을 뺏어요. 여러분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근데 진실인 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늘
충분히 알아보라 그래요. 충분히. 제가 예전에 노트북 사러 여기 어디지? 전장안에 간 적이 있어요. 쭉 돌아보는데 처음에 갔더니 아저씨가 막 하면서 이거 오늘까지 할인한다고. 2대 남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아저씨가 뭐 별로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뭐 이제 막 설명하다 여기 최고 뭐 돌아보시고 오세요. 그래요. 예. 근데 가격은 2만 원이 비싼데 거기 주는 것들이 서비스 선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딴 데 다 돌아보고 오세요. 그러고 자신 있는 거야 보니까. 나도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다 돌아봤더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게 제일 싸. 결국 그거 사왔어요. 어떠냐 하면 당당한 거는 충분히 알아보라 그래요. 맞잖아요. 암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지인들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충분히 알아보라 그러시지 않던가요? 근데 알아보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예. 이 회사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세계 1등이고요. 미국에서 사기업 중에서 포브스시 선정 사기업. 미국에는 사기업만 50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아시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구글 이런 거 다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중에서 인지도 76위요. 76위 포브스시 선정. 대박 아니에요? 전 세계 100개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예. 한국에는 1991년부터 시작했고요. 35년 됐네요. 미국에서는 1959년에 시작했으니까 59년이니까 67년 됐고요. 한국은 35년 됐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죠.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회사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이제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세계적인 제품, 건강건강식품부터 뷰티 리빙에 이르는 생필품 700여 가지를 직접 제조하면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판다는 건 저 회사가 판다는 거예요. 내가 판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은 점점 제품에 대한 뭔가 가치와 어떤 효능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 근본 뭔가 철학들을 알려고 하는 그 트렌드가 강해지잖아요. 아메이는 67년 전부터 어땠냐 하면 이 회사는요 희한한 정책을 갖고 있어요. LCA라는 정책이라 그래서요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정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메이가 환경기업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메이의 이제 책이 그렇게 많고 아메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아메이가 들어있는 수업을 3개 다 들었거든요. 예, 그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환경과 기업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었는데 환경공학과에서 개설한 교양 수업이에요. 들었는데 그 수업이 뭐 하는 거냐 하면 40명이 4명씩 10조 짜가지고요. 기업들, 환경 기업들 이렇게 10개 정해주고 그 케이스 스터디 조사하는 일이에요. 조사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10개 기업이 어떤 회사가 있었냐 하면 듀퐁, 아시죠? 듀퐁. 그 다음에 킴벌리 클락, 아메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얘기할 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저거 LCA 정책. 예, LCA 정책. 킴벌리 클락이랑 듀퐁은요, 뭐 나무 많이 심는다 그랬어요. 자기들 매출만큼 나무를 심는데요. 이익만큼 심는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나무를 됐다 많이 심어요. 그 회사들. 근데 아메이는 저 LCA 정책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 아메이는 그거 아시죠? 직접 재배한다는 거예요. 유틸라이트 농장에서요. 그리고 그 제조할 때부터 제조부터 시작해서 그 원료 추출부터 시작해서 제조,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배송, 소비자가 쓰고 버리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중간에 환경에 위배되는 거 나오면 안 만들잖아요. 아시죠? 예, 동물 실험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미 세제통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 세제통인지도 아실 거고요. 통을 그 정도로 만들 것 같으면 안에 그 원품은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세제통에 쓰여 있는 잉크조차도 무슨 잉크 씁니까? 콩잉크 쓰죠. 여러분들 우리 왜 신용카드에 그 영수증이 그 비스페놀 A가 있다 그래서 애들 손 만지지 마라 그러고 막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에서 인쇄되는 거는 요 카탈로그조차도 물 뿌리면 슥 스미 글씨 슥 뭉그러지죠. 왜 그러냐면 콩잉크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서 직접 만들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기농을 잘하고 있는 농약 안 쓰고 재배하는 저 유틸라이트 농장들이 4개나 있고요. 한국에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유기농 농장 찾아가는 거 나오면 무조건 A사 아니면 N사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메이 아니면 유틸라이트 또 2개를 동일하게 쓰니까 그렇게 저 아메이 농장, 유틸라이트 농장 촬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요 철저한 재생농업으로 건강한 제품 생산한다고 신문 기사에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ESG 경영 대상 받았어요. 중견기업 중에서요.
저기 보시면 빨간 거 쳐놓은 거 한번 보세요. 아메이 농장의 키워드는 재생농업이다. 쭉 하면서 무당벌레, 잠자리, 유충, 매, 올빼미를 활용해서 해충으로부터 원재료 작물을 지키고 양떼와 지렁이로 밭을 관리한다. 농약 안 친다니까요. 농약 안 친 거 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 먹는 거 중에서 없죠. 안 치는 회사예요. 예. 그런 원료로 만든 아티스트리 화장품 종류.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도마 기기에 가지고 많이들 얼굴 그 갈고 계시죠? 많이 작아지셨네요. 예, 예, 아티스트리. 이 아티스트리 제품의 원료도 식물 영양소로 만들어요. 아까 거기서 재배한 원료들요. 그리고 치약 좋은 건 다 하실 거고요. 뭐 지앤에치 로션, 우리 퍼스널 케어, 욕실 용품부터 시작해서 샴푸,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세계 최고의 제품들요. 단 한 개밖에 안 만들어요. 제일 좋은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요즘 미세 플라스틱 막 난린데요. 미세 플라스틱 걸을 수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비싼 거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죠. 써보신 분들은 어때요? 비싸든가요? 싸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비싸요? 아니면 합리적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소비자들은요, 자신의 가치에 맞는 일은 돈을 많이 써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가치롭다 싶으면 그만큼의 돈을 쓰는 거죠. 그게 요즘 세대의 소비예요. 그래서 2026 대한민국 트렌드에서도 보면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가격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로 해석하는 소비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월세를 살면서도 매달 여행 다녀요. 예.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는데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 자신의 가치에 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공부만큼은 돈 비싸게 시켜요. 이거 다 자신의 가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제품이라면 돈을 많이 줘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살림이 되는 거고, 한살림만 것도 뭐 있죠? 자연드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면 담아내기 2개 깐 거 담아놓고 막 5천 원씩 하더만요. 예. 아, 양파, 예, 예,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사요. 예,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투자한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요, 싼 제품이 아니고요. 무슨 제품이라고 부르냐 하면 가치비가 높은 제품들요. 요즘은 가성비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가성비도 아니고요. 가치비로 따집니다. 그 가치비를 따지려면 이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많이 알려고 한다고 요즘 MZ들은요. 더군다나 요즘엔 또 하나가 건강지능이라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트렌드는 또 건강지능. 개인이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아메에서는 이제 뭐 합니까?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게 나왔죠. 해보셨어요? 4,900원만 내면 내 혈액 데이터와 내 문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 노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디가 안 좋아질지 예측이 가능해지는 AI로 44만 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저기.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명수가 계속 지금 이제 50만 명도 넘어가겠다. 그게 AI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빅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딱 예측해 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설명 쫙 하고 소비자들한테 이거 얼마면 한번 측정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5만 원? 뭐 이러는 거예요. 건강검진보다 좀 싸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5만 원, 5만 원 하려 그러니까 5만 원 한번 해볼 만하네. 그러니까 4,900 그러니까 도로 안 하려고 그러대요. 어,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백화점에 뭐 50만 원 붙여놓은 거 밍크 코트 비슷한 거 갖다 놨는데 50만 원 붙여놓으니까 안 팔리다가 공 하나 더 붙이니까 다 팔린다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 예, 좀 올려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4,9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우리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대박 아닙니까? 예, 이렇게 딱 나와요.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가 딱 데이터로 해보시면요. 꼭 해보십시오.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래서 내 노화 속도를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잴 때는 0.96 나왔는데 이제 0.88 이렇게 낮춰가는 거죠. 예, 4,900원이니까 뭐 2석 달에 한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예, 2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 건강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알면 그걸 좀 관리하면 되니까요. 이게 논문과 특허로요 신뢰도가 확인됐어요. 0.95, 94, 94%, 95%가 맞다라는 거죠. 의사의 오진율보다 진단율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라, 어떤 거 먹어라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대박이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엔 또 하나 뜨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랬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한국 아메이랑 제휴를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미생물.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이 나의 어떤 질병이나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매개체라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학교 다닐 때 몇 개라고 배웠어요? 60조 개라고 배웠는데 그게 난 다 세포인지 알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해 보니 우리 몸의 진짜 세포는 20조 개고 40조 개가 미생물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조 개의 내 세포보다 40조 개의 미생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가 유전자가 다 밝혀져 가고 게놈 프로젝트를 밝혀보니 질병이 정복이 안 되더래요. 뭐가 문제지라고 봤더니만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아요. 맞죠? 그럼 분명히 같이 커야 돼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하나는 뚱뚱해지고 하나는 얇대요. 얇다 그래야 되나? 말랐대요. 그래서 이거 유전자가 아닌데 환경인가? 환경도 똑같더래요.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요. 얘네들 뭐 가정 환경도 똑같더랍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도대체? 예, 봤더니만 몸속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뚱뚱한 사람의 이 쌍둥이의 몸에 배에 있는 미생물을 꺼내다가 쥐한테 투약을 했더니 얘가 뚱뚱해지더래요. 뭐 농담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과학적 데이터를 되게 지금 그래서 이 미생물을 잘 관리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미생물을 잘 관리하려면 이 미생물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관리되게. 그럼 내 몸에 어떤 미생물이 더 많고 더 적고 이게 파악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 똥을 빼봐야죠. 예, 그죠? 똥을 빼봐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석을 해서 요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가장 배양이 잘 되는 미생물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어요. 피마스 기술이라고. 그게 HM 파마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아메이랑 20년 계약을 한 거예요. 독점 계약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유산균을 처방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아메이의 건강 플랫폼이요. 어때요? 대박 아니에요? 제 말 못 믿겠다고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이게 2년 전에 어디 나왔냐? 어디서 그걸 했냐 하면 하버드 대학하고 와이즈먼 연구소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있어요. 두 하버드 의대하고 둘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2년 전에 한국에 방송이 됐거든요. 뭘 했냐 하면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보편적인 질병을 어떤 게 더 잘 예측하는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실험 결과가 이거예요. 이거요. 여기 보세요. 12개의 질병에 빨간 게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하늘색이 인간 유전자예요. 유전자로 이 질병을 예측 가능한 건 궤양성 대장염 말고 나머지 11개는 전부 다 미생물이 예측이 더 많아요. 예측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요?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생물 문제라는 거예요. 미생물 바뀌면 고혈압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발표 난 거니까. 연구 결과로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메에서 취급하는 거라고요. HM 파마라는 회사에서요. 그걸 20년 동안 독점 계약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메이랑 했다고요. 한번 똥 검사해서 나한테 내 장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보시면 돼요. 키트 파니까 아메에. 네, 그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 볼게요. 이런 제품들 좋죠? 가치비 높은 제품들. 그럼 이걸로 어떻게 수입이 되냐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제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얘기해 드릴게요. 소비가 어떻게 이런 거 쓰면 이게 사업이에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아메이를 파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쓰는 거예요. 아메이는 판매자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아메이는 소비자가 모여 있어요. 그 소비자 중에서 나도 수입을 만들어 볼래 하시는 분은 연결하고 공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싫으면 소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가 수입이 되는 3단계 뭐냐? 1단계 소비를 통해서 제품 경험을 쌓는 겁니다. 바꿔 써보시는 거죠. 습관적인 소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제는 습관적으로 뭐 떨어지면 쿠팡 들어가고 이거 하지 마시고 떨어진 게 있다 집에 아메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아메이로 바꿔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의식적인 소비라 그래요. 쌓아보시는 거예요. 의식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소비 경험이 생기죠. 나빠.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반품. 좋아.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아직 알리지 마시고 뭐 먼저 알릴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 그럼 좋은 경험들을 쌓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셔서 연결하고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5%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광고료를 돌려드리는 자산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연결이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지금부터 그냥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내가 이제 유에 유.
죄송해요. 반말해서. 여러분, 예, 여러분이 저 파란색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회원가입을 했어요. 추천인을 넣었겠죠. 누구 넣었겠어요? 오늘 초대하신 분을 넣었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이디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아이디로 거래하는 거예요. 누구랑? 아메이랑요. 여러분 초대하신 분이랑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메이랑 거래하는 겁니다. 치약도 써보고 샴푸도 써보고 똥검사도 해보고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한 달에 점수가 20만 점 쌓였어요. 잠깐 부가 설명드리면 아메이 모든 제품에는 점수가 있어요. 만 원짜리 하나 사면 6,000점, 2만 원짜리 하나 사면 12,000점. 아메이가 직접 만든 거는요. 약 60% 정도 점수를 잡아줘요. 그러면 저 20만 점이 쌓이려면 돈으로는 35만 원에서 40만 원도 돼요. 근데 오늘 그걸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헷갈리시고요. 오늘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20만 점이 20만 원이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0만 점 썼어요. 왼쪽 표에 가면 몇 프로 준대요? 3%. 여러분 통장에 6천 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럼 받으시면 저 주세요. 뭐 안 좋으면. 6천 원 괜찮죠? 왜 이게 괜찮냐 하면 20만 원을 우리가 어디서 써서 6천 원 받는 캐시백이 없어요. 이마 돈 플러스 같은 거 0.1% 잡아주면 200점 나와요. 6천 점이면 큰 거죠. 6천 원이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셨어요? 소비만 하셨죠. 소비를 해보니 뭐가 생겨 있겠어요? 경험이 생겨 있는 거예요. 나빴으면 반품하셨을 거고 좋은 경험이 생겼다. 이제 그 경험을 뭐 하는 거죠?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 경험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어디서 사요? 아메에 사는 거예요. 판매나 영업은 내가 물건을 파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메이는 소비와 경험이 생겼어. 소비의 경험이. 그 경험을 공유하고 구매는 아메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 방식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아메이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제 나 소비 경험이 생겼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죠.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을 연결을 했어요. A가 그래? 그럼 나도 어떻게 쓰면 되는데? 회원가입에 쓰면 돼. 추천인이라 그러는데 내 거 줄게. 해서 A가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A가 회원가입을 해서 A가 여러분한테 삽니까? 아메에서 삽니까? 아메에서 물건 사는 거죠. B도 역시나 아메에서 사고 여러분도 아메에서 살 거고 여러분한테 아메 알려주신 우리는 스폰서라 불러요. 스폰서도 아메에서 제품 살 거 아니에요. 각자가 제품을 사요. 그럼 이제 점수가 쌓이는데 이 점수를 잡아주는 방식이 너무 독특한 거야. 아메이는 여러분 이마트 가면 내가 쓴 것만 잡아주죠. 내가 내 친구 데리고 갔어. 얘도 20만 사고 나도 20만 샀어. 그럼 나한테도 좀 잡아주나요? 직구 20만 원 잡아주고 나 20만 잡고 그거 다잖아요 그냥.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쓴 거 나한테 잡아주고요. 내가 연결하고 공유한 사람이 쓴 것도 나한테 또 잡아줘요. 그럼 내 거 네가 뺏어간단 말이야. 아니요. 또 그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대로 잡아주고 중복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수를 볼게요. A, B는 연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0만이라고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쓴 거 얼마예요? 20만. 알린 사람이 쓴 거 40만. 합치니까 몇 점? 60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 몇 점? 60만. 됐나요? 그 다음에 제리의 스폰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사람은 점수 저거 다 합쳐주니까 몇 점 될까요? 80만. 요거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점수가 다르죠? 달라요? 그럼 점수가 다르니까 돈 다르게 받겠죠?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남자분 두 분 오늘 처음 오셨죠? 처음 들으시는 거죠? 이거요. 혹시 우리 사장님, 요 4명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돈?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옆에 사장님은요? 스폰서가 제일 많이 받을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되시는데 뭐 그런 걸로 하죠. 예. 왜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위에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27년에 처음 와서 저거 물었을 때 제일 위에 찍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랑 위에 찍잖아요. 제일 위에. 왜냐하면 아메이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이 버는 거잖아. 윗대가리 돈 많이 버는 거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저도 그랬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 사람이 제일 많이 안 받더라고.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걸 왜 해요, 내가 해갖고 저 사람들 다 이익 보는 거면. 그게 피라미드고 다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제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주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착순 아니고 무슨 순? 노력순. 그 다음에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 줍니다. 4명 중에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AB부터 줘볼게요. 얼마 받아요? 6천, 6천, 12,000, 아니 6천, 6천 원 받았어요. AB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점수 몇 점? 60만 점. 60만 점이면 왼쪽 표현 몇 프로 받아요? 6%. 얼마 나와요? 36,000원. 자, 그럼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로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딴 거 몰라도 이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60만 점 혼자 했나요? 3명이 같이 했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36,000원도 몇 명이 나누어 가져야 돼요? 3명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게 아메의 원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3명이 나누어 가지려면 12,000원씩 나누면 딱 공평하죠? 이 공산당이잖아, 공산당. 그래서 노력순으로 나눈다면서요. 그러니까 36,000원을 노력순으로 나눈 방법 간단해요. 이미 2명이 자기 노력만큼 갖고 갔잖아요. 12,000원 빼주면 되죠. 36,000원에서 12,0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여러분 보너스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요.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 점수 몇 점? 80만 점. 80만 점이면 왼쪽 표현 몇 프로 받아요? 아직 9% 안 되죠? 여전히 6%예요. 60만 점. 60만 점에 해당되는. 6%니까 68, 48,000원이 나왔어요. 48,000원도 노력수로 나눠주려면 3명 거 빼주면 되잖아요. 6,000원, 6,000원, 24,000원, 합이 36,000원 빼주면 얼마 남아요? 12,000원이 누구 보너스? 스폰서 보너스. 누가 제일 많아요? 두 분이 제일 많으시죠. 왜 제일 많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보세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연결했어요? 나는 몇 명한테 연결했어요? 내가 노력 더 많이 한 거 맞아요? 네. 만약에 A가 더 많이 연결하면 보너스 누가 더 많게요? A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먼저 하고 나중 하고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되셨나요? 예, 이해되셨어요? 요거 이해하고 가시면 아메이 마케팅의 80%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더하면 여러분 오늘 모시고 온 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라고요. 언제든. 그러니까 67년이 지나도 지금도 나도 해볼까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전혀 피해보지 않고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수입이 배분되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버는 수입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보세요. 아까 시대의 변화의 트렌드에 따라가야 된다 했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아이템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로봇, AI, 연결, 공유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소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연결과 공유로 버는 바로 인적 자산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메나 똑같은 원리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오래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구독자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요. 인스타그램 일찍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팔로우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아메이요? 먼저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연결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수입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한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일요. 그래서 처음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한 달 일하면 받는 월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이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요. 인적 자산 소득이란 건 인적 자산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돈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 만드는 기간에는 돈이 사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처음부터 6,000원이라도 나오잖아요. 인적 자산 소득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 자산 소득이 처음부터 돈 주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월급만큼 안 나오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다 소리를 하는 거지. 그 오해인 거죠. 직장 다니면서 10만 원 벌어요. 괜찮아요, 나빠요? 아, 같은 말인가? 아니죠.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5만 원 벌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죠. 여러분 은행 이자로 보통 연말에 얼마 나오세요? 678원 이렇게 안 나오시나요? 보통 예금 통장에? 예? 근데 이건요. 5만 원,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괜찮은 거라니까. 시간이 지나서 연결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 50만 원도 될 거고 100만 원도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라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돈 낸 거 없잖아요.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되고 싶으면 빨리 하시면 되는데 예? 월급처럼 딱 내가 한 달을 하면 돈이 나온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한 명을 더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3% 되는 사람 3명이 생기고요.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총 점수가 120만 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월소득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돼요. 괜찮죠? 요 정도만 되면 내가 쓰는 건 공짜로 쓰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축하한다고 매달 브론즈 키트를 줘요. 요즘에는 이게 3개월째 주는 거랑 6개월째 주는 거랑 뒤에 6개월째 주는 거랑 레벨 후가 다르더만요. 네, 6개월 지나서 7개월째 받는 거는 거의 10만 원짜리 받던데요. 되게 좋은 거 받아요. 예, 1년 동안 나옵니다, 저거. 예, 샘플 키트 10개 정도 든 거. 왜 주게요? 안 써본 거 있으면 쓰시고, 써본 거 있으면 친구한테 자랑할 때 쓰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10명 정도 나를 통해서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생기면, 내가 연결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사람이 생겨요. 나도 돈 벌 수 있나? 요거요. 여기 중요해요.
일곱 여덟 명은 됐다만 니나 해라 그러고요. 제품 좋으니까 제품만 쓸게 막 하라 나한테 하라 그러지 말이 막 이러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야 돈 되나 그거 나도 돈 벌 수 있나 예,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수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다 나도 해볼까 할 거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러지도 않고요. 예.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 정도가 나도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니는 뭐 한다 그럴래요? 예? 나만 해야 된다 그럴래요? 아니야, 너도 와서 배워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알기로 옛날에 그런 거는 막 물건도 사야 되고 막 얼마씩 팔아야 되고 그런 거 알지? 이러고 물어요. 왜? 소뚜껑 보고 놀란가, 자자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줘요?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너도 와서 들어봐. 하면 이해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들어보니 아니야. 그래? 나도 해봐. 저도 다음 달에 세 명한테 알려가지고 15만 원 버는 사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라고요. 저도 26살에 시작했던 아메이가 저렇게 커져 나갔던 거예요. 예, 제가 막 수백 명한테 알린지 아세요? 아니, 택도 제가 뭐 26살짜리가 무슨 인맥이 수백 명이 있어요. 알리다 보니 그 사람이 연결돼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내가 알린 세 명이 6% 이상 되는 사람이 됐어. 6% 이상. 아까는 3% 이상이고요. 6% 이상 되는 사람이 세 명이 생기고 나를 통해 생긴 사람 총 점수가 400만 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브론즈 빌더라 그러고 핀도 줘요, 이제는. 그리고요. 원래 받는 보너스에서 30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좋아요, 나빠요? 괜찮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 말고요. 하시는 일을 하면서 추가로 100만 원 정도가 이자처럼 나온다. 임대료처럼 나온다.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이 자산소득 100만 원의 가치는 예금 4억 원 이자에 맞먹고요. 유튜브로 치면 3, 4만 구독자를 모아야 돼요. 건물로 치면 3억 원짜리 임대료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3, 4만 구독자 모으는 게 빠르겠어요? 저게 빠르겠어요? 저 안에 3, 40명 있어요. 3, 40명. 1000분의 1이나 쉬워요. 건물 3억짜리 사시려면 얼마 걸리시겠어요?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그 임대료 100만 원은 꿈도 못 꾸겠네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인적 자산소득 100만 원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저거 평균 6개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만들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들 막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 그럼 1년도 걸릴 거고. 뭐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니까요. 괜찮지 않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린 사람들이 나처럼 1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내가 1000만 점이 넘어가거든요. 아메이는 나로부터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1000만 점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1000만 점이면 약 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1000만 점이 넘어간 사람을 SP라 그러고요. 실버 프로에서. 1년에 3번 1000만 점이 넘어간 사람을 GP 골드 프로에서라 그래요. 1년에 6번 1000만 점이 넘어간 사람을 플래티늄이라 그러고요. 1년 12달 1000만 점이 꾸준히 넘어가는 사람, 이제 안정된 1000만 점이 나오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러고 매달 받는 거 25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말고 연말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연말 보너스를 또 줘요. 그럼 연소득이 얼마 된다? 약 5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3, 400 정도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이 뭔가 직장을 위태롭거나 자영업이 위태로울 때도 한 달에 3, 400만 원 나오는 저 정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 좀 안전하고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거 만드는 거라고요. 그거 만드는 거. 안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가요. 근데 이제 딱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게 딱 지금 딱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저게 쉬울까? 저게 쉽나? 흑수 안 어렵겠나 저게? 이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 플래티늄 이상 사님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주세요, 제발. 플래티늄. 자, 보세요. 여러분들 D를 한번 보세요. 플래티늄 이상 사님이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보니까 딱 3분의 1에서 4분의 1이에요, 여기. 4분의 1 정도가 여기 다 플래티늄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3명만 모을 수 있으면 내가 플래티늄 이상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막 이게 뭐 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야 된다 생각해. 아니에요. 그런 일 아닙니다. 예.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와요. 상속돼요, 상속. 예. 멋지지 않아요, 상속? 저희 아들 여기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집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아빠 엄마 수익에. 예. 근데 20살 되면서 왜 하느냐?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지, 우리 아들이. 상속은 죽어야 받는다. 근데 저는 한 150까지 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요. 예. 시간이 지나서요. 내가 알린 사람도 1,000만 점이 넘어가서 한 달에 3, 400만 원 받는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자,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00만 점 넘어가는 사람 플래티늄,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도와줄 게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이제. 처음에는 도와주겠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데 이분이 1,000만 점이 넘어가는 플래티늄, 파운드스 플래티늄 되면 내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2차 보너스라는 걸 받거든요. 저 그룹에. 2차 보너스 6%를 받는데 비비로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한 그룹이 독립하면 1,000만 점이 넘어가면. 두 그룹 독립하면 200만 원, 세 그룹 독립하면 300만 원. 이 수입만 해도요.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 뭐 600만, 700만, 800만 원 돼요. 저거 하나만. 큰 돈이죠. 근데 저게 되게 재밌는 게 파운드스 플래티늄 되면 내가 내 도움이 크게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간이 지나서 네트워크가 커지잖아요. 그럼 내 노력은 줄죠. 덜 가르쳐도 되니까 내가 크게 타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내 수입은 늘어가는 거죠. 점점 자산화 되어 가는 거죠. 이게 결국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이런 여행들 돈 10원 들어가지 않은 여행 가족 4명이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아메 여행 너무 대단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메 여행이 참 의미 있는 건 돈 10원 안 쓰게 저 용돈까지 줘요. 용돈까지. 워커힐 호텔에 셰프들 16명 모시고 가서 음식 문제 하나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게 막 한식과 현지식이 같이 나와서 전혀 부담 없어요. 우리 여행 가다 보면 음식이 막 안 맞아서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아메 여행 가보시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이런 여행들을 매년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거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푸켓까지 도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꼭 성취하셔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플래티늄이 됐다면 내가 알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알린 사람 중에 2명이 플래티늄이 되잖아요. 그럼 아메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나눠서 저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요.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사파이어라 그럽니다. 연중에서 8천 정도 수입이 되고요. B는 더 열심히 해서 3명한테 알렸어. 그럼 B를 에메랄드라 그래요. 플래티늄 3명을 만들면 에메랄드. C는 늦게 시작했지만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C를 다이아몬드라 그러고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되고요. 연 2회 이상 여행을 갑니다. 다이아몬드 여행은 좀 특별해요. 좀 먼데 가요. 유럽 같은데.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 다음 달 15일 날 포르투갈 가거든요. 저런데 내년에는 체코 프라하 가고요. 파운드 스플래팀 이상 가는 여행이랑 또 다이아몬드 여행이랑 따로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여행은 이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갔던 데가 크로아티아고 저 남해 아니에요. 크로아티아. 그렇죠. 보스니아 저런 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유럽들 이런 유럽들을 몬테네그로 이런 데도 가보고요. 남해 안 했으면 제가 저런 데 어떻게 저게 천년 된 성당이에요. 저런 성당 구경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호주 시드니죠. 시드니. 저런 크루즈 앞에서 이제 만찬하고 나왔던 사진인데 바로 앞에서 작년엔 지중해 크루즈 갔죠. 작년에는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으로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여행들 지중해 크루즈 갔다 오고 저희가 진짜 26살, 24살 PC방 알바했던 저희들이 27년이 지나서 삶을 저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사실 아메이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요. 가끔씩 와이프랑 얘기해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메이가 주는 기회라는 거죠. 바로 희망이죠, 희망이요. 우리 아이들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찍어봤는데 19살, 24살 학교 갈 시간에 낮에 평일 낮에 지중해 그 라운지에 배 위에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체스 두고 있는 모습 남매가 상상이 가요. 사진 찍어주는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중해 크루즈 끝나고 가족여행 3주 동안 또 유럽에 남아서 저렇게 가족여행까지 하고 돌아왔었거든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실 때는 보통 이렇게 남아서 더 여행하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포르투갈 갈 때도 대박인 게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 아메이에서 비행기표 다 끊어줘요. 요렇게 가게끔, 요렇게 다르게 오게끔. 물론 가이드는 안 붙여주는데 비행기표 요렇게 다 조정해줘요. 조정. 대단한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 이제 올해 가는 다음 달에 가는 이 포르투갈의 포르투입니다. 포르투. 다이아몬드 그래봐야 오른쪽 위에요. 그 다음에 파운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많죠. 더 있잖아요.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요. 그 다음부터는 핀을 어떻게 가냐면 내가 알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 1점, 에메랄드가 되면 1.5점, 다이아몬드가 되면 3점 점수를 줘요. 누구라도 도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도와서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 중에 누구라도 뭔가 핀이 성장하시는 분이 나오면 당신한테 점수를 줄게. 그럼 내가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그쵸, 돕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점수를 더해서 10점이 넘어가면 수석 다이아몬드. 저는 현재 수석 다이아몬드고요. 25점이 넘어가면 더블 다이아몬드. 43점이 넘어가면 트리플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서 88점이 넘어가면 크라운 엠베서더. 10억 이상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 16명 있어요. 예. 저 같은 다이아몬드 이상은 1000명이 넘어요. 예. 안 된다고요, 아메이가. 예.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드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장표 요거 말고 한 장 더 남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 저거? 되겠나 이건 거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셔서 배우시고 변하시고 하시는 여러분은 되실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수학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태어날 때부터 탔나요? 운전을 3살 때부터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배워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아메이를 하겠나 안 하겠나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하셔야 돼? 아, 여기 나와서 배우다 보면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까지 하시면 돼요. 책 읽으시고 음원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일단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팅에 여기 나오세요. 여기 나오셔서 배우시고 또 혼자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처럼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못하죠. 근데 여기 초대하시면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팀의 힘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셔야 된다고요. 네 번째는 소비 습관 바뀌어가면서 소비 경험 쌓으세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안 보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막 알리는 거야. 지금부터 가갖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무조건 실패해요, 그럼. 여러분이 암이 다단계 아니야,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나와서 제대로 배우시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배워야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10번만 여기 나오시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다이아몬드 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해 보시고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재밌으셨어요?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저렇다면 좋겠다. 여행도 저러 가면 좋겠고 저 정도 수입 나오면 노후 준비 걱정 안 해도 되겠 요즘 회사가 불안하기도 하고 자영업이 잘 안 되기도 한데 미치겠는데 저 정도 나오면 괜찮게 이런 생각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시고 여기 계속 나오면서 살리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3가지가 있답니다. 나중에요. 이런 후회 하지 말자고요.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하는데 해야만 했는데 이런 후회 안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메이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